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시다시피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오늘 보니까 환율이 갑자기 엄청 올라서요. $1 환율이 1,375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 1997년, 98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그 연준 고강도 긴축으로 2022년 하반기 요때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1,375원까지 치솟는 적이 없는데 1,400원대까지 올라갈 전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또 외환 문제도 생길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지금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상황이 막 어려운 뭐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이 어쨌든 의석을 최대 192석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전국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 사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떠났는데 원톱으로 뛴 선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부겸 전 총리도 있었고 또 앞서 말씀해주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있었고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도 계셨고 막 여러분들이 같이 뛰었어요. 이런 분들은 향후 전국에서 좀 어떤 역할을 맡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어떤 역할이 좀 있으실까요? 그거는 뭐 쉽게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분들께서 또 뭐 우리 사실 이번에 세 분이 이제 선대위원 체제로 치렀잖아요. 이재명 대표, 이해찬 또 김부겸 전 총리님 전 대표 세 분이 이제 사실상에 굉장히 역할 분담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또 안정감을 주면서 총선을 훌륭하게 이끌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이해찬 총리님과 뭐 김부겸 또 전 총리님께서 뭐 어떤 우리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상황에서 뭔가 하실 수 있는 역할은 있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국민들의 뭐 부러움이나 당의 요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있을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이제 전반기가 있고 이제 후반기 국회가 있는데 전반기 국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또 법사위 역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희망하는 상임위는 법사위인 걸로 제가 알면 될까요? 아니면 희망이라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런 이제 언론이나 일각에서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오늘 뭐 또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할 수 없다면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대드덕이다. 관심은 오로지 자신과 배우자의 신변 안전뿐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게 사실 정치의 상례인데 안 나타나시거든요. 김건희 여사도 사실은 뭐 마스크 쓰고 뭐 조용히 혼자서 경호원들 대동하고 투표하고 원래는 같이 내외가 사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투표하는 장면을. 근데 김건희 여사는 투표하는 장면 사진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사실 비정상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사실은 전 국민의 초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는지 사실은 저는 그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강서 선거에도 구청장 선거 때 이제 국힘이 이길 거다 그런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잘못된 정보를 대통령에게 계속 주는 거죠. 이번 총선에도 아마 대통령에게 뭐 유사한 그런 정보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국힘이 이긴다. 사실 뭐 평론가들이나 많은 이제 뭐 보수 언론도 뭐
거의 뭐 국힘이 170석 많게는 그리고 150석 뭐 이렇게 할 거다, 합성할 거다 이런 그런 이제 분석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반대되는 뭐 야당이 압승할 거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지만 아마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올라간 후보는 국힘이 압승할 거다 이런 이제 그 분석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현실로 직면한 거는 국민의 엄청난 분노의 열기, 심판의 열기를 직면을 한 거죠. 아마 두려울 겁니다. 지금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전에처럼 뭐 진짜 막무가내로 이 정권을 운영해오고 대통령의 권력을 막무가내로 휘둘렀고 측근에 대해서는 비호하고 부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렇게 비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국민들이 여기에 분노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정말 이제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동아일보 단독 보도 보면 이제 법률수석실을 신설한다는 거고 사실상 뭐 부인은 하고 있지만 뭐 사실로 확인은 안 해주고 있지만 사정정국을 강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정수석실의 부활 아니냐라는 이제 그 논지에 주장을 하는 분석들도 있고. 이 와중에 사정정국을 강화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판하는 거죠. 오판이다. 지금 국민들의 그 심판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쨌든 그게 저는 두렵기 때문이다. 두려움이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다. 윤 대통령 못 나타나는 느끼고 있으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타겟책을 뭘로 이제 갈 거냐 그걸 이제 고민하는 시기다. 그럼 국민에게 이제 잘못했다고 머리 숙이고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이냐. 이제 국민들이 이걸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반대로 오히려 그동안 입틀막하고 권력기관 동원해서 이런 일종의 독재 정치, 검찰 독재 정치를 해왔던 것을 더 강화하고 대통령실 뭐 그런 걸 통해서 더 그렇게 이제 뭐 사정정국을 하겠다. 이러면 이제는 갈 길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 어디입니까 갈 길은? 대통령이 물러나야죠. 대통령 물러나야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국민이 가만히 그리고 국민들의 명령을 받은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네. 현역 당선인 가운데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라는 말씀 지금 처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이 지금 민심을 거스르고 반대의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민의를 좀 반영해서 지금쯤이면 뭐 기자회견 언제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야당과 협치하겠다 뭐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겠다 뭐 언제 뭐 좋으신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전현희 당선인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그 긴박하게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개혁신당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2026년까지는 그 임기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사실상 총리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고 야당이 정권을 갖고 내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가라. 그리고 대통령은 그야말로 외교만 담당하는 걸로 해서 2026년에 대선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들으세요? 지금 뭐 당장 뭐 그렇게 뭐 추진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대통령에게 지금은 뭐 대통령에게 일단은 공이 넘어간 상태고 국민이 어떻게 보면 심판의 의사를 줬지만 200석을 주지 않은 것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하면 기회를 준 거거든요. 대통령에게 기회를 준 네, 거다. 예. 그러니까 200석을 넘기는 의석을 야당에게 줬다면 네. 당장 그런 절차에 착수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200석에 약간 부족한 의석을 줬고 국민의 그 심판의 열기나 국민의 명령은 확실하게 지금 이제 의사를 표시를 국민들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대통령이 그런 국민에게 져야 되는 거죠.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고 국민들이 무얼 준엄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구나. 거기에 따른 행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길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오히려 뭐 사정 정국을 강화한다든지 정책 네. 기조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측근들을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들로 임명을 하고 더 불통으로 이제 나아간다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제로 저는 그러면 이제 대통령에게는 기회가 없다. 하나의 그 방법 물러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한 방법론으로 이제 개헌이라든지 탄핵이나 이런 게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시기를 어떻게 이제 보내느냐, 어떻게 네. 바뀌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야당 쪽에 뭐 만나자거나 이런 소리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요. 참 그동안 이런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이라서 예, 참 놀랍습니다. 뭐 댓글 하나 들어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동일님께서 조곤조곤 논리 속에 무서운 힘이 느껴집니다. 예, 진킴님께서 역시 똑소리 나는 전현희 민주당의 보배다. 김동글 님께서 이런 소리 듣고 싶었는데 전다르크 짱. 예, 추다르크에 이어 전다르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함께해 주신 뭐 유권자분들 또 앞으로가 사실은 더 큰 폭풍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마음이신지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성동갑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저에게 표를 주신 그 마음 제가 잘 새기고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따르겠다. 그리고 아울러 또 성동갑의 또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유능한 일꾼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다 저에게 주셨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약속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를 당선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조곤조곤 하나하나 그러나 아주